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미니 중간 선거라고 하는 데에서 네. 버지니아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 뉴욕 시장마저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곳 다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고 박사님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요. 근데 그래요? 생각보다 좀 격차가 좀 크게 그 민주당이 정말 싹쓸이했다라는 식으로 그 격차 득표율이 나타난 게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간만에 이게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에 2021년에 한 2%의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공화당에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예. 버지니아 주도 원래 민주당이 강세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워싱턴 D.C.가 포함되어 있는 주이기도 하고 셧다운도 장기화되고 있고 연방 공무원도 많이 지금 트럼프 2기에서 해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가져가는 게 전망은 됐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득표를 보면 예. 이 민주당이 워낙 강세였던 2017년에도 그때 그 득표율이 한 15% 이번에 이제 15% 격차가 났는데 예. 그때만 해도 한 8.9%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세였던 시절보다 이번에 2배를 넘어서 가지고 예. 아마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런 대응하는 그런 결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만다니 뉴욕시장 최초 최연소의 또 무슬람계의 또 뉴욕시장에 탄생한 이 점은 이제 워낙 이제 그 뉴욕의 시민들이 만다니 후보에 대한 특히 젊은 층의 결집이 높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었고 예. 또 그 뉴저지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이번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2% 차이가 난다고 해서 트럼프가 여기는 그래도 이제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예. 많이 이제 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득표율을 보니까 또 9%의 차이가 예. 이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13%까지도 높아져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그 미니 중간 선거의 성격으로 이제 네. 민주당의 결집도를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마 화가 난 결과가 네. 이 뉴욕시장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의원이 네. 새 시장이 된 건데 어떤 인물인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당선입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나이 부분 지금 만 34살입니다. 예. 그리고 130년 만에 뉴욕에서 가장 젊은 이제 시장이 당선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나이도 중요하지만 인종이 인도계 우간다 출신이고 예. 7살 때 부모하고 이주를 해서 왔는데 그 시민권을 2018년에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렸네요. 네, 그래서 예. 그 획득이 참 늦었고 예. 2018년 획득한 이후 한 2년 뒤에 이제 뉴욕 의원에 선출돼서 지금 공직 기간을 활동한 게 한 5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예. 또 이번에 당선이 된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마지막 이념 부분입니다. 스스로를 이제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예. 뉴욕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그 미국의 그 상징인 그 지역에서 그렇죠. 이렇게 공공의 그런 무상 보육 이런 걸 얘기하는 시장에 당선돼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예. 근데 물론 좀 우려되는 부분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한 5년 정도 공직기관 생활한 거에 비해서 이 뉴욕이라는 시 자체가 굉장히 큰 그 시이고 그리고 공무원도 한 3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원래 그 좀 맘다니가 좀 극단적인 그쪽에 치우친다고 해서 네. 민주당의 주류는 약간 거리를 두었고 척 슈머 의원도 이번 투표를 마친 이후에까지도 예. 맘다니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의 그 정치 역학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란 맘다니 시장은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 저지 이야기를 네.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걸 좀 겨냥한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등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네, 그 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예. 만다니가 그 래퍼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유창한 어제 연설도 그렇고 그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고 네. 그냥 스테이지를 그냥 장악하는 그런 연설을 좀 오랜만에 또 민주당 쪽에서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한 프리스타일 랩 같은 느낌이잖아요. 프리스타일인데 굉장히 유창한, 그러니까. 네네네, 네,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귀에 예.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민주당 후보가 오랜만에 좀 나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 연설을 하는 동안 한 3번 정도 가장 큰 환호가 있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초반에 이제 소수를 위했던 그 기득권 중심의 이 정치 왕조를 무너뜨렸다라고 했을 때 한번 크게 와 그래서 환호가 쭉 이어졌었고요. 예. 두 번째는 쭉 이어가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볼륨을 높여라라고 했을 때 또 와 해가지고 예. 또 환호가 한참 갔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은 이민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뉴욕이란 시 자체가 원래 이민자로 발전돼 왔던 시였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제 오늘 밤부터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트럼프 2기 들어서서 이민자에 대한 뭐 불법 단속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만다니의 연설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부분이 그동안 좀 억압된 그 이민자의 그 결집층을 큰 환호가 이제 배경에 쭉 들리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그 연설에서 환호 포인트들 많이 하는데 이 만다니도 굉장히 그런 무대를 즐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트럼프에겐 또 곤란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관세 법원으로 갔잖아요. 네. 1심과 2심 끝나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마 1심, 2심에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제 연방 대법원만 나온 상황인데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는 지금 두 가지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적인 그 재앙 상태까지 몰고 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비상사태에 부합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이 아시아 순방에서 이 관세 부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협상을 우위를 가지고서 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비상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끌고 나온 것인데 이 법이 아이파 법에서 과연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그것에 대한 적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이나 주가 얘기하는 것이 예. 관세는 결국 세금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이고 근데 이게 의회의 역할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운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라는 예. 그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쟁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잇따라 또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고 네.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불법 수출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 요청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네. 사실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네. 안 만나줘서. 그런 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원래 미국은 그 단독 제재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이렇게 그 무기에 들어가는 그 자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에 대한 제재라든지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왕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원래 연속성을 가졌던 것인데 지금 이번 그 미북 정상회담이 불발되고서 또 다시 이제 이 사건이 보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정말 완전히 연결된 것인지는 조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 예. 미국이 좀 잘 해왔던 부분이어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송금을 막는 그 거기에 활동에 개입한 그런 기관과 그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를 해서 거의 지금 지난 3년간 거의 추산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뭐 사이버 부분에만 해도 저희 한화로 한 4조 3천억 원을 탈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어제 부산항에 그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그 조지 워싱턴 함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축구장 한 3개 규모의 큰 이제 미국에는 이제 이게 훈련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대북 제재 이번에 새로 발효한 것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 함이 또 입함한 것 예. 이걸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또 다시 그 당근보다는 채찍과 압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의 그 시기에 또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쯤 만날 것 같아요? 어제 뭐 국가 그 정부 보도를 보면은 예. 뭐 내년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항상 미국 정상회담 전망 같은 경우는 언제 할 거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전망하기 어려운. 틀리죠. 네, 그때 가면 또 국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예. 러우 전쟁, 뭐 가자지구 이런 현안들도 있고 예. 또 특히 내년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그 트럼프의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지 그것도 좀 주목을 해야 돼서 단정적으로 예. 내년에 정말 할 것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10년 넘게 통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뭐 마두로 정부가 암호화폐로 돈 세탁을 한 게 걸렸나요? 지금? 네, 지금 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 마두라 정부가 마두라? 네, 마두라 예. 베네수엘라. 아, 네, 예, 예. 네, 정부가 지금 예. 네, 그 정부가 지금 그 부정선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페드로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왔는데 예. 이것을 이제 국영 그 석유 회사가 이 거래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석유라는 게 원래는 달러로 거래되는 것인데 이제 이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 페드로 화폐를 운영을 하면서 이 돈 세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일부 또 증발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돈 세탁 규모만 해도 하나로 한 24조 5천억에 달한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왔고 예. 그 정부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게 자신들의 환율 시장 그리고 외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제 가상화폐를 세탁해서 이게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용된 것이기 때문에 또 위법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는 보통 마두로 정부 이렇게 언급하는데 마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웃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었습니다. 잘못 오해하지 말한 마시라고. 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키워드 하면 네. AI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존과 메타에 이어서 이번에는 IBM도 대규모 인력 줄이게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마존이 정말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예. 거의 1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AI 때문에 그렇게 감축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보고서가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크게 파장을 이뤘는데요. 이번엔 예. 또 IBM에서 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IBM이 보니까 27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IBM이 얘기하는 성명에서 뭐 1%대 몇 프로대를 줄일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1%만 줄어도 이게 2,700명 예. 이미 지금 한 해만 2,700명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수이고 근데 또 이게 가장 또 문제는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점점 그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미국 이 고용 시장에 대한 굉장한 파급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사안이고 또 네. 굉장히 우리로서는 반성하게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관광 왔던 네. 일본인 모녀
어머니를 한국 구경을 처음 시켜드리는 그 자리에서 동대문에서 쇼핑도 하고 오다가 네. 차량에 치여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따님은 많이 다치셨다고 하는데 또 음주운전한 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따님이 올린 글을 봤더니 아 한국 그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일본과 너무 다르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과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도 많이 있던데요. 네. 사실 한국의 음주운전 상황은 정말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주말에만 해도 저도 운전하면서 한 2대 정도 비틀비틀거리는 차를 아. 볼 정도로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좀 비극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이 있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또 캐나다 국적 남성이 또 음주운전차에 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고 음.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로 일본하고 한국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이렇게 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지금 한국이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뭐 이런 그 집행 부분에서도 세지 않고 뭐 이런 예. 논조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 좀 가장 암담한 것은 사실에 맞다라는 게 맞는 그쵸. 부분입니다. 일본에는 지금 뭐 2000년대 전만 해도 일본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까지 이제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예. 해서 실제로도 한 20년까지 부과하는 그런 집행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한국도 이제 무기징역까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8년까지가 된 게 전부라고 해서 예. 다시 한번 좀 자각을 하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쇼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